먹거리마을 득보소 24 진행을 맡은 김현호, 김진경입니다. 먼저 지난 3월 초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동두천 코로나19 집단 감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일 외국인 선제검사에서 15명의 확진자가 더 나와서 집단 감염 누적자가 152명이 집계되었는데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나요? 네, 앞서 지난 1, 2일 동천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84명과 내국인 4명 등 88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신규 확진자들은 지난달 17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진관산업단지, 양주시 강정면 섬유업체, 포천시 섬유업체, 인천시 서구 무역업체 관련 외국인 근로자 등 기존 집단 감염 지역의 접촉자가 다수로 파악됐습니다. 네, 동두천시 주한미군에 소속된 병사 2명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주한미군은 6일 보도 자료를 통해 주한미군 현역 장병 2명이 지난 4일과 5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인 이들은 동두천 캠프 호비 소속으로 부대 내 표본 검사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확진 후 경기 평택 기지에 있는 코로나19 시설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동두천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외국인 확진자의 대부분이 무증상 환자라고 하던데 거주지는 동두천이지만 직장은 주 생활권이 주로 관외 지역인 양주, 포천, 남양주, 인천 등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동천시는 지난달 28일까지는 확진자 171명 중 54명이 외국인이었는데 3월 1일 기준 확진자 259명 중 138명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는 등록 외국인 3,966명 전원에게 검사를 촉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병실 배정 전까지 확진자를 자택에서 임시 격리하도록 조치했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유치원과 초, 중, 고교에 대하여 등원과 계약을 연기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보산동의 경우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월드푸드 스트리트 개장 등 각종 행사는 연기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확산되지 않아야 할 텐데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각별히 방역 수칙을 더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만 3세 유아가 있는 가정을 전문 독서 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책도 빌려주고 독서 지도도 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독서 지도 서비스를 3월 중순부터 시작한다고 하던데 알고 계신가요? 네, 이 서비스를 유아 책꾸러미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15일부터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 거주하는 만 3세 유아 3,5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1회 연 10회까지 3권에서 7권까지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독서 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해 독서 지도를 해준다고 합니다. 네. 거주지와 도서관까지가 거리가 멀어서 참 도서관 방문하기가 참 어려운 주민들에게 이런 독서 복지 격차 해소 또는 이런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네, 유아책 꾸러미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 소통 참여 메뉴 혹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는 031-8008-4614로 하시면 되고요. 유아들을 둔 가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다음 뉴스는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하는 건데요. 먹거리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위해서 참여단체를 모집한다고 하는데 이 참여단체 모집을 어떻게 하고 또 이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먹거리 보장 시민활동 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취약계층에 무료 급식, 도시락, 반찬, 농산물 꾸러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민단체의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원 자격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생산자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사단법인 등 법인과 농업인 단체, 복지단체, 부녀회 등 구성원 10인 이상 비법인 일반 단체 또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먹거리 단체로 등록된 시민단체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모집 기관과 접수 방법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모집 기간은 3월 12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또는 경기도 먹거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급식지원부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이 경제적 약자 등 취약계층에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군요. 많은 참여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여러 일자리 사업들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올해는 취약계층 등을 위한 경력 형성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인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구직자를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 민간 분야에서 일 경험을 쌓고 직업 역량을 배양해 민간 일자리로 연계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민선 7기 공약 사업입니다. 그럼 올해 1기 참여자들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또는 취약계층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등 도민이면 가능하며 청년, 친화, 강소기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내가 될까 안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한번 문의해 보면 좋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업 참여자는 3월 13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전화 3031-270-9671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소식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에 캠프 호비가 있고 그 캠프 호비에서 사격 훈련을 위해 쓰던 훈련장이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사격 훈련장이 반환을 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격 훈련장을 환경오염 정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월 2일 광암탑동 주민회에서는 이 사업의 용역을 맡은 대일 ENC 관계자와 만나서 이 환경오염 정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은 사격 훈련 때 사용했던 탄피로 인해서 나비나 심주라는 게 있어요. 심주 등이 많이 묻혀 있어서 정화하는 작업이 꽤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4월부터는 흙을 파내는 공사가 시작되고요. 7월부터는 또 이 공사 때문에 수십 대의 덤프트럭이 하천도를 따라 지나다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 무게가 있어서 그곳에 진입하는 다리가 문제가 없는지 이런 하중 관련된 보강 사업도 곧 한다고 합니다. 광암탑동 주민위원회 문상미 위원장은 이 덤프트럭이 드나들면 아무래도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을을 통과하는 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하천도를 따라서 공사 현장까지 갈 수 있도록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에 관한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현수막을 게시해달라고 또한 요구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광암탑동 주민회에서는 이 환경오염 정화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감시하는 작업을 계속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에 관해 이 사업의 용역을 맡은 베일 ENC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마을 소식입니다. 강암탑동 주민위원회에서 지난 설을 맞이하여 불현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우리 지역 10개 통에 있는 노인정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극세사 이불 70여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랑나무 지역 아동센터에도 이불 2채를 후원했다고 하고요. 앞으로 주민위원회는 마을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을 발전을 위해 애쓰는 분들과 연대하며 활동하겠다는 말씀도 전해왔습니다. 네, 마을위원회가 그래도 여러 가지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어서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은 턱걸이 마을 박물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전시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우리 턱걸이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지난해 한글학당에서 어머니들이 만든 그림책을 함께 전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순자문화제 때 일부 전시가 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의 참석이 어려웠고, 그래서 할머니들이 만든 작품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한글학당 교사 이정은 선생님의 의뢰를 받아서 턱걸이 마을 박물관 측에서는 우리 마을 아이들이 그린 나무 작품과 함께 이 어머니들의 그림책도 전시를 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린 나무도 그 제목이 우리 마을에서 만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전시를 통해서 정말 세대 간의 작품들을 우리가 나란히 관람해 볼 수 있고 뜻깊은 시간을 가져볼 수 있는 기대를 좀 품어볼 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을 소식은 봄 이야기입니다. 턱걸이 마을에도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벌써부터 마을의 공터에는 새순이 돋고 나무에 물이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마을에는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봄이 오면 이분들의 손길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턱걸이 마을 방송국에서는 봄이 오는 마을 곳곳을 촬영하며 봄맞이 밭 손질에 나선 주민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씨를 받으려고 놔둬. 네. 그럼 이게 이중 반대대 위에 따갖고 다른 데다 씨를 심는 거죠? 심어. 응, 다른 데 또 심어. 그렇게 가서는 이거 노다지 놔둬야 돼. 먹고 또 심고 먹고 또. 겨우내 언 땅에서 솟아오른 냉이를 캐는 주민도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점점 나무를 캐러 나오는 주민분들이 많아지겠죠. 예, 나무를 캐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 캐긴 했지만 요즘에는 캔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캐고 계시는지요? 쑥 캐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듣고 보는 소식, 듣보소 24는 턱걸이 마을과 동두천의 유익한 소식을 주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듣보소 24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턱걸이 마을 주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